반도차도 했던 화학정도 요즘 올라가고. 그리고 화학주, 뭐 정유주. 그건 왜 그럴까요? 물론 유가 영향도 있지만 사실 유가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거의 제자리 거림이거든요. 사실 그게 그 현대차하고 같은 좀 비슷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현대차 같은 경우, 현대차 자동차 쪽도 작년에 이제 엔저, 물론 이제 한전부지도 있었지만 엔저로 때문에 이제 세계적인 경쟁력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으로 주가가 많이 빠졌고, 그러면서 이제 그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안 좋다, 좀 불확실하고 이제 안 좋다 보니까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는데 막상 시간이 지나고 나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쁘진 않구나. 이래서 이제 다시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고, 그런 맥락으로 보면 작년도 아마 요 정도 때 됐을 거예요. 아마 10월달, 9월달, 10월달 넘어올 때 유가가 막 이제 막 갑자기 거의 한 90불, 100불 가까이 있는 데서부터 막 반토막 나면서 유가 내려오다 보니까 뭐 이노베이션이니 뭐 LG 화학 다 떨어졌잖아. 그리고 나서 이제 저점을 딱 찍고 그 다음서부터 한번 리바운딩을 한번 줬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 유가가 물론 제자리 걸음은 하고 있지만 더 빠지진 않고 있고, 오히려 이제 올라올 때는 좀 많이 올라오고 뭐 이런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뭐 그런 측면에 있어서의 유가에 대한 어떤 영향력도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주가에 많이 녹아져 있지 않나. 근데 이제 그 기름 산업은 잘 봐야 되는 게 결국엔 원유 가격이 가장 중요한데, 원유 가격이 올라간다고 무조건 얘네들한테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 기름 업계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기름이 스테디하게 떨어지거나 스테디하게 올라가는 건 자기들은 별 영향이 없다. 더 오히려 좋다. 아니면 아예 스테이블하게 안전하게 있으면 더 좋다라는 건데, 결국에는 자기네들이 예측 가능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들 뭐 기름값은 원유값은 떨어졌는데 왜 씨발 우리 주유소 가격은 안 떨어뜨려 이러면서 맨날 뉴스에서 지랄하잖아. 미리 그러면- 사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하면 보통 6개월, 3개월 전에 선물을 사기 때문에 미리 사놓은 거를 싸게 팔 수는 없거든, 얘네들 입장에서. 근데 미리 싸게 샀는데 기름값이 올라 그러면 반영하기 쉬운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모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몇 개월이 지났잖아요. 폭락하고 나서 지나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좀 안정적이게 되는 거고, 그 사이에 상품 가격이 굉장히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정제 마진만 먹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정유 산업들이 보면 이 원자재 있잖아요. 그 PVC나 뭐 이런 원단이나 이런 거에 원자재 들어가는 그런 상품류를 굉장히 해외 수출을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원가 개선이 굉장히 많이 되고 스프레드가 이제 안정이 되면서 이게 벌어진 거예요. 옛날에 마진폭이 만약에 이만큼이었으면 좀 더 먹는 거지 이제. 그럼 실적이 확 좋아지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죠. 일시적으로. 그리고 화학업종도 이제 단순히 주력 사업에서 약간 좀 변형된 사업으로 많이 좀 지금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뭐 차장님 말씀하신 전기차도 하나의 그런 파생인 거고, 예전에 철강업종이 한번 엄청 떴을 때가 이제 자동차 강판 뭐 그렇게 그런 것처럼 석유화학 제품들도 좀 많이 그러니까- 다양화되면서. 그러니까 SOE 같은 경우는 이제 순수 퓨어한 화학 업체, 뭐 이런 정유 화학 업체라고 보면, 이제 LG 화학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하이브리드. 그리고 하나케미칼도 마찬가지로 하이브리드 이런 거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뭐 태양광이라든지 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걸 같이 하는 화학 업체들이 있잖아요. SDI 같은 경우는 아예 화학을 다 버리고 그냥 뭐 전차 전지만 하겠다고 좀 공언을 했고, 그러면 결국에 이제 이런 하이브리드들이 잘 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기본 화학이 좋아지고 신규 사업이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갖췄다. 뭐 이런 정도로 참 보면 이것도 되죠. 그런 요 손바닥 짚는 거랑 비슷해. 그러니까 뭐냐면 어쩔 때는 뭐 LG화학하고 뭐 롯데케미칼을 딱 비교해 보면, 롯데케미칼은 약간 순수화학 쪽이고 LG화학 같은 경우에 이제 전자 재료라던가 뭐 이런 쪽이 있어가지고 하이브리드라 그러지 얘네들은. 다른 쪽이 이제 뭐 그 IT 쪽이 안 좋으면 화학이 벌어놓은 걸 얘네가 까먹었다 이러는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화학도 좋고 이쪽도 그냥 괜찮아지겠다는 좀 붐업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1+1의 개념으로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이 된 거고.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이 하나에만 집중한다라고 하면 주가는 떨어지는 것 같아요. 조금은 다변화시켜야지 주가는 올라간다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아모레퍼시픽이 가장 빠르게 올라왔지만 화장품에서 LG 생활건강이 지금 가장 핫하게 올라가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뭐 생필품이 많잖아요. 뭐 치약, 뭐 이런 샴푸, 뭐 빨래 비누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여기 안정적으로 베이스를 깔고 화장품 플러스 알파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이제. 제일 늦게 올라왔는데 제일 지금 핫하게 마지막에 끝물을 지금 장식해주고 있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제 화학주 같은 경우에도 사실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이제 거의 이제 깐딱깐딱한 구간까지는 다 왔는데 여기서 또 이제 치고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있느냐 없느냐의 또 싸움인 것 같아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그게 아마 전기차에서 말씀하신 전기차가 되지 않을까요? 사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뭐 두 가지 화학 업체 중에서는 뭐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 정도 SK 밖에 이노베이션 그렇죠. 두 개밖에 없지. 대형은 그다음에 SDI가 아예 그거 한다고 했으니까 뭐 그런 거고 캐파를가 지금 LG화학이 제일 큰데 삼성이 그걸 좀 3배로 증설한다 그랬으니까 지금 4만 대 규모니까 한 12만 대 그렇게 만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전기차가 만약에 이제 사장님 말씀대로 성장을 하면은 정유회사, 그러니까 물론 정유 매출이 높은 SOL이라든가 SK 이노베이션은 주가는 오히려 내려갈 수 있다. 근데 여기서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사실은 지금 뭐 그 전 세계적인 분위기를 보면 2차 전지 뭐 지금 전기차는 이제 개화를 시작했고 막 중국이나 뭐 미국은 막 시작을 스타트를 걸었고 태양광은 이미 독일에서 이런 데서는 이미 막 그 전력 공급의 50%를 담당하고 있는 태양광이 원자력을 안 하고 지금 태양광으로 가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결국 지금 그러면 일반 정유나 이런 석유화학 산업은 그 원자재 정도 만드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지. 결국에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도 태양광 발전소를 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는 기름 만들어 가지고 기름으로 떼 가지고 얘네들이 전기 만들어서 담수화해서 쓰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얘네들이 자기들이 쓰는 물이나 전기 이런 거를 자기가 생산하는 거에 30%를 떼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는 그 바꾼다라는 거는 이제 점점 그런 분위기로 간다는 거지. 그러면 한 5년 안에는 정유회사는 망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는 그렇게 봐요. 5년에서 10년 사이면 왜냐 우리가 코닥이 망할 거라고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것처럼. 그 제가 지금 어떤 책에서 본 건데 코닥이 망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했는데 순간에 망해버렸거든. 아그파 필름이 망할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순간 날아갔거든. 그다음에 뭐 노키아가 망할 거라고 누구도 생각 안 했는데 진짜 불과 2년 만에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가 또 갑자기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약간 거죠. 좀 극단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확실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철강이라던가 요새 이제 많이 업황적으로 안 좋은 회사들을 보면 뭐 이제 뭐 조만간 이제 다 망했다. 뭐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 유가 빠질 때도 뭐 SK 이노베이션 이런 거는 사면은 뭐 3만 원을 가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사실 이제 거기가 바닥이었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래요. 거기까지 이제 물론 이제 태양광도 서서히 분명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분명히 맞고 과거보다는 지금이 더 늘어났고 전기차도 마찬가지죠. 2013년도보다 테슬라 자동차가 더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건 분명할 거야.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때 당시에 삼성 SDI가 한 3만 원, 14만 원 뭐 이 정도에서 20만 원 갔고 맞아요. 근데 지금 아직도 11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있다라는 건 2년 정도 지났는데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이 생각보다 빨리 반영이 안 됐다는 거죠. 제가 이제 저희 고객들한테 이제 그런 내용을 설명할 때 뭘 설명을 하냐면 OCI가 가장 핫할 때, 동양제철화가 가장 핫할 때가 뭐 2010년도 막 뭐 이렇게 막 했을 때 주가 막 엄청 올라갈 때는 뭐 태양광이 내일 당장 우리 집 앞에 설치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설치가 안 됐어. 안 돼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그때보다 주가가 더 낮아 있는 형태가 띄고 있고 물론 이제 그때 관련해서 태양광 관련주들이 뭐 너도 나도 신규 사업 쪽에 태양광 사업을 하겠느니 발전을 하겠느니 했지만 그 중에 없어진 회사도 태반이 됐고 그 중에 이제 살아남은 애들이 진짜 이제 시장이 열릴 때 먹을 수 있는 흐름들이 될 거고 또 OLED도 마찬가지예요. 2010년도 막 이때 보면 뭐 ICD니 테라스미콘 막 상장해가지고 몇만 원씩 하지 나갈 때 우리 집 테레비가 다음 달이면 OLED로 바뀌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그 주식을 산다는 거지. 근데 아직도 LCD가 훨씬 더 많은 추세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조 대표 얘기의 그 핵심이 뭐냐면 결국엔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가격이 나와야지 그걸 한다는 거거든. 태양광을 못했던 이유도 효율도 안 나오는 데다가 비쌌단 말이야. 집에 설치하려면. 지금도 뭐 집에 설치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지만 비싸다고 지금 아직까지. 전기차도 사고 싶지. 근데 문제는 너무 비싸. 그죠. 비싸다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패널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전지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단계가 어느 정도냐. 사람들이 기존의 거를 버리고 갈 수 있는 단계가 한 2020년이면 온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럴 때 경제적인 논리로 사람들은 보는 거지. 내가 무슨 내국자고 뭐 공예를 그렇죠. 아니 이렇게 안 하거든. 그런 거 없어. 맞아요. 어떤 새끼가 뭐 내가 뭐 여기 뭐 연탄 보일러 뗀다고 지구 환경을 오염시킨다고 자책감을 느끼겠어? 그런 건 없단 말이지. 이제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순간이 언제냐라는 걸 대비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참 열악한 게 전기값이 너무 싸. 전기 요금이 가장 싼 나라가 우리나라고. 그러니까 LED가 우리나라에서 성공을 못했던 이유가 전기값이 너무 싸서 그런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이 좀 많다는 거죠. 우리나라 여건상. 그러니까 눈에 이렇게 체감을 못하는 거죠. 미국이나 이런 유럽은 이미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거를 굳이 할 지금 필요가 할 필요가 아직 없는 거지. 근데 사실 주식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떤 격언 중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그 상품을 그 기업에서 판매를 해서 이제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에 그 주식을 사도 늦지 않는다라고 이제 그렇지. 나는 이제 그 말을 되게 좀 신봉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 막상 우리가 이제 표면적으로 보이는 어떤 뭐 얘기들, 뭐 이슈, 뭐 모멘텀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당장에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게 뭐 1년 동안에 갈 수도 있는 거고 3년 동안 갈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주가라는 것 자체는 1년 지금 막 핫한데 1년 뒤에는 사장돼서 아무도 관심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지금 자체도 실질적으로 전기차라던가 어떤 다양한 어떤 모멘텀이나 이슈, 뭐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2, 3년 뒤에 회사의 실적으로 반영되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그런 것들보다는 확실히 실적이 눈에 띄게 보여질 수 있는 근사치에 있는 회들이 확실히 좋은 게 아닌가. 그러면은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확실히 눈에 보이는 실적이 나오는 종목. 그거를 이제 2부에서 한번 해볼게요.